자, 모듈 추정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강의 한 2페이지를 보시는데 이제 아마 3페이지에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 통계학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관심 있는 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모집단이라고 하고, 관심 있는 집단에서 어떤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값을 특히 모수라고 하죠. 파라미터. 그래서 일반적인 기호로 지금 세타라는 모수가 있다라고 하자. 이 모수의 특징은 뭐냐면 값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unknown이고 알 수가 없는 값이에요. 왜냐하면 이 값을 알려면 모집단 전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우리가 어때요? 그만큼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고,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못해. 하지만 알고 싶어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다. 고정되어 있는 값. 그러니까 움직이지가 않는 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관심 대상이다. 그래서 통계학의 가장 기본은 어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집단의 특정 값,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이 모수를 알고 싶어하는 데 있어요. 통계학의 가장 기본. 근데 이 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확률 표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줄여서 표본, 샘플이라고 하는. 그래서 임의의 n개 대신에 이 n개를 잘 뽑아야겠죠. 이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이지만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확률 표본들을 뽑는데 이 IID라는 가정을 하고, IID라는 가정 하에서 이 표본을 뽑죠. 이 IID는 우리 기초통계에서 배웠겠지만 뭐의 약자예요? 동일하고 identically 서로 독립인 independent 그런 분포 distribution. 그쵸? 요거의 약자가 IID였어요. 이 정도는 기초통계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 표본을 이제 모집단을 대신하는 이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을 조사하는 거예요. 표본을 조사해서 우리가 이 표본에서부터 얻어지는 어떤 이 세타를, 모수인 세타를 대표하는 비슷한 값, 세타의 해시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 이 세타의 추정량이죠. 근데 얘는 추정량이기 전에 우리가 아마 통계량이라는 용어로 배웠을 거예요. 통계량이라는 용어.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통계학에서 통계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그림이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말하는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타 해시라는 통계량으로부터 이 모수인 세타를 알아가는 과정. 이 파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3페이지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우리 2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2페이지의 제목이 표본 분포죠. 표본 분포.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1학년 때, 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기본적인 그 통계학의 개념들, 이런 용어들은 다 숙지를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머릿속에 그러니까 개념 위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한번 요 용어 위주로 쭉 되짚어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표본 분포라는 건 뭘까? 이 그림에서 표본 분포라고 하면은 바로 표본이 이제 이쪽이니까 그렇죠? 이 표본들 중에서 이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아마 이 페이지에 제가 써 있을 텐데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 통계량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정돼 있지 않은 이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의 분포, 얘를 표본 분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적 추론은 이 표본 분포로부터 출발을 한다. 당연히 얘가 중요하겠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모수 세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세타 해시라는 확률 변수.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뭐다? 표본이 달라지면 값이 달라지는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일단 확률 표본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에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n개의 확률 표본, 이 x1부터 xn, 뭐 상징적인 기호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뽑혔다? 모집단으로부터 서로 독립이며 같은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하에서 뽑혔다. 그러니까 동일한 모집단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뽑혔다. 그래서 IID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수와 통계량을 이렇게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으로 띡 쪼개가지고 이 모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값을 다 모수라고 하고, 그렇죠? 이쪽 확률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값들을 다 뭐라고 한다?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에서 정의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하지만 뭐다?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알고 싶어하는 값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다? 표본을 뽑아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확률 표본들로 이루어진 어떤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통계량은 확률 표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요건 좀 이제 수학적인 용어인데 확률 표본들의 함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건 뭐 모르고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n개의 표본들을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확률 변수를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표본 분포는 바로 통계량의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 이제 설명했고, 그래서 이 통계 표본으로부터 모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고, 통계적 추론을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통계적 추론을 이제 추정하고 검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추정은 estimation, 검정은 테스팅. 그래서 아마 기초통계학에서 이 기본적인 추정 방법, 기본적인 검정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추정하고 검정의 대상이 바로 뭐다? 대상이 바로 이 모집단의 값.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고 싶고 모집단의 값에 대한 어떤 검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어떤 통계 용어가 나올 때 그 대상이 뭔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아예 초반에 1, 2학년 때 잘 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번 영상에서는 이 추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거고, 뭐 4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본은 뽑을 때마다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표본을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다 라는 얘기는 어제 뽑은 n개하고 이 빨간색이죠. 오늘 뽑은 n개 주황색 이 표본하고 다음날 뽑히게 될 이 초록색 확률 표본 똑같이 개수는 n개더라도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를 뽑을 때 이 표본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확률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량은 바로 뭐다? 통계량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건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 표본들로부터 계산된 어떤 하나의 값, 확률 표본들로 이루어진 어떤 값을 다 모조리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수학적인 의미로는 이 f라는 함수를 따와가지고 이 확률 표본들로 이루어진 어떤 함수 값들을 모조리 다 통계량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통계량은 확률 변수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통계량이 바로 뭐가 있어요? n개의 확률 표본들을 평균 낸 표본 평균이라든지 표본 분산이라든지, 그쵸? 그 편차 제곱의 합을 뭘로 나눈 거? 자유도인 n-1로 나눠준 그 표본 분산. 그리고 루트를 씌운 표본 표준 편차도 당연히 통계량일 거고, 뭐 최소값, 그러니까 표본들 중에 가장 작은 값, 이것도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 최소값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도 통계량이고, 최대값,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앙값이라든지, 자, 이런 애들이 다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당연히 확률 변수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자, 표본을 뽑았어요. 모집단으로부터 이 빨간색 표본이 뽑힐 수도 있고 주황색 표본이 뽑힐 수도 있고 초록색 표본이 뽑힐 수도 있어. 근데 그 각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표본 평균이 있겠죠. x바라는. 근데 이 표본 평균 역시 어떻다라는 거예요? 표본이 달라지면 이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은 바로 뭐다? 통계량이면서 확률 변수다라는 거. 그리고 표본 분포라는 거는 바로 뭐다? 이 통계량의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곱씹으면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6페이지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적 추론 중에서 이 추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추정, 에스티메이션 중에서 크게 또 뭘로 나눠질 수 있냐면 점 추정하고, 네, 아마 다음에 배우게 될 구간 추정이 있어요. 자, 추정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다시 그리면 우리 모집단에서 어떤 관심 대상인 모수가 있죠. 세타라는 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추정의 대상은 바로 모수예요. 추정의 대상.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알아맞히고 싶은 거예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뭐를 통해서? 이 집단으로부터 잘 뽑힌 이 확률 표본을 통해서 이 모수 세타를 어떻게 하고 싶다? 잘 추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 위에 해시라는 기호를 붙이면은 주로 이 세타의 추정량 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근데 이 세타의 추정량인 세타 햇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겠어요? 표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뭐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많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통계량이에요. 통계량.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 7페이지에는 어떤 우리가 관심 대상, 모집단의 관심 대상인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 근데 이제 앞에 점 추정량은 왜 붙었? 점이라는 이야기는 왜 붙었냐면 그냥 말 그대로 포인트. 이 모수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게 될 이 구간 추정은 뭐겠어요?
이 세타가 속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어떤 구간을 추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 세타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할지 아니면 어떤 구간을 제시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표현을 나눈 거고, 그래서 이 세타 햇이라는 거는 뭐다?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통계량이면서 모수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런 표현을 앞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바로 뭐다? 세타 햇은 추정량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학을 조금 더 배우시고 나중에 뭐 수리 통계학이라든지 조금 고급 통계학 같은 거를 배울 때 요런 표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해요. 그러니까 이 세타 햇은 딱 보니까 기호가 세타를 뭐 추정한 건가 보네. 그래서 세타 햇은 추정량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적어예요. 목적어. 항상 추정량을 얘기할 때는 뭐를 반드시 말해줘야 되냐면 추정 대상을 얘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세타 햇은 뭐다? 세타에 대한 추정량이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반드시 헷갈리는 그 때가 올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 통계학을 배우면서 어떤 새로운 용어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배웠다. 그럴 때 이 추정량이라는 용어를 언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올바른가? 그럴 때 이 추정량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다? 그 추정량 본인이 일단 있어야 되고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같이 말해줘야 된다? 추정의 대상을 반드시 같이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제가 강조를 했고, 자, 그래서 요 7페이지가 요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세타에 대한 추정량을 세타 햇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거는 추정량하고 이 추정값,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추정량하고 추정값의 차이는 뭘까? 추정량은 지금 보면 어때요? 이 x들이 대문자로 쓰여 있고, 그렇죠? 대문자로 쓰여 있고, 추정값 같은 경우는 이 x들이 이미 이제 관측이 된 거예요. 얘는 이제 더 이상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값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값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통계량이 아니에요. 확률 변수가 아니. 대신에 이 위에 있는 추정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할 여지가 있는, 왜냐하면 이 대문자 x들이 관측이 되기 전에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로 구분을 하고 넘어갈게요.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 모수,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모수가 이제 일반적인 세타가 아니라 가장 많이 쓰이는 모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우리의 관심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8페이지에 자, 모평균 뮤의 추정량 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그쵸? 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자, 관심 있는 모집단이 있고 그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평균을 대표하는 기호죠, 뮤. 얘가 이제 관심 모수예요. 근데 모평균, 그러니까 얘가 관심 대상이죠. 근데 이 모평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서 그거의 평균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이 모집단 자체가 너무 커서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어. 비용도 없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 중에서 일부를 적절하게 공평하게 뽑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IID. 그래서 얘가 이제 랜덤 샘플이 되겠고 그럴 때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구하겠어요? 얘를 대표하기 위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주로 뭐를 쓰죠? 바로 이 표본들의 평균. 얘를 이제 표본 평균이라고 하죠.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n개의 표본들의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이렇게 표본 평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모집단의 평균,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n개의 표본을 우리가 잘 공평하게 뽑는다면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이 모평균을 정확하게는 당연히 못 맞추겠죠. 100%.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표본 평균 x반은 뭐다? 대상이 모평균 뮤의 점 추정량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쵸? 자,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는 그쵸?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의 모평균을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표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표본 평균 뮤는 모평균 뮤의 점 추정량이다 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봤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8페이지 봤더니, 자, 모평균 뮤의 추정량은 x바가 유일한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추정량은 유일한가? 자, 이거에 대한 답은 뭐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이 표본 평균이 그래도 가장 모평균을 대표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용을 한 거지. 이 문장에 대한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그걸 아직 제시를 안 했죠. 왜 꼭 이 표본 평균만 가지고 뮤를 추정해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답은 X예요. No. 얼마든지 다른 걸로 이 표본을 얼마든지 다르게 조합해가지고 뮤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추정량도 당연히 제시를 할 수 있다. 충분히.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는 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x바를 이렇게 추정량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x바는 뮤의 추정량이긴 한데 과연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나?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럼 도대체 좋은 추정량이라는 거는 뭐냐? 좋은 추정량의 기준은 뭘까? 기준.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올 질문들이겠어요. 자,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일단 영상을 여기서 한번 접고 갈 건데, 자, 우리가 일단 추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점추정. 점추정이라는 거는 일단 점추정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관심 있는 어떤 모수, 관심 있는 값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고, 추정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모집단으로부터 적절하게 표본을 뽑아서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의 통계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 그 통계량을 모수에 대한 추정량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밑에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하나의 모수에 대한 추정량은 절대로 유일하지 않아요. 제시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 말 그대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누가 제시한 추정량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좋다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좋은 추정량이 되기 위한 그냥 자연스러운 기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